학생의 차기적인 영작물을 이끌어내는 수업과 평가, 그리고 그것에 대한 영어과 주제를 우리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는 항상 학생들에게 이야기합니다. 교실에서 주인공은 너희들이다. 나는 덜 빛나는 조연일 뿐이다. 라고 항상 강조를 하고 수업을 해왔고요. 학생들이 배움의 주인공으로서 그 학습의 주도권을 가지고 참여하고 또 자신의 생각을 창의적으로 표현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프로젝트형 수행평가를 통해서 평가가 단순히 학생의 현재 능력을 평가하는 데 그치지 않고 학생의 성장을 끌어올리고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설계했다는 것이 제 수업의 특징이라고 하겠습니다. 그 학생에게 주도권을 넘겨준다. 그 영어 수업이잖아요. 네네네. 어떻게 펼쳐질까요? 굉장히 궁금한데요. 영상을 함께 다 같이 보시죠. 그러면 이 네 가지 중에서 하나 선택할 건데요. 우선 아까처럼 채팅에다가 쓸게요. 1번을 선택하시는 분들은 1 써주시고요. 그 다음에 2번, 3번, 4번 이렇게 순서대로 하겠습니다. 1번 선택하고 싶은 사람 써주세요. 학급별 주제에 따라 구글 문서에 입력을 하고 완료 후에 제출을 합니다. 시간 내에 제출할 수 있도록 하고 여러분이 작성한 내용은 화요일에 선생님의 피드백을 하고 결과물을 출력해서 제시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그것에 따라서 2차에 걸쳐 수행평가가 실시가 됩니다. 오늘 하게 된 내용을 변형하여 영작 활동을 하는데 너무 걱정하지 말고 작성을 해주기 바랍니다. 스스로 선택한 주제에 스스로 도전하면서 그 과정에서 조금 영어 실력이 향상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저는 그 자체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스스로 선택한 주제에 어떤 스스로 선택한 글 또는 자기의 이야기, 어떤 면에서 보면 자신의 어떤 학습전이라고 할까요? 자기가 알고 있고 자기가 관심 있어 하는 분야에 연결지어서 하는 부분인데요. 혜성쌤 어떻게 보셨나요? 저는 이 온오프라인으로 사실 이 수업을 저희가 이제 계속 하게 되고 있잖아요. 3분의 1 등교든 3분의 2 등교든 학교마다 좀 다른데 수업을 연계적으로 이렇게 진행하는 게 되게 어려운데 프로젝트 수업을 이 수업 속에 녹여낸다는 것 자체가 너무나 대단한 것 같습니다. 맞아요. 블렌디드도 어려운데 네, 맞아요. 거기에 프로젝트까지. 학생들이 스스로 주제를 선택하는 그런 회의를 거쳤기 때문에 자기가 글을 쓰는 데 있어서나 발표하는 데 있어서 훨씬 더 적극적으로 참여를 할 수 있었고요. 특히나 그 원격 상황에서는 원격 수업이 가진 장점을 살려서 구글 문서를 통해서 아이들이 글을 작성하고 그 후에 제가 이제 교사 피드백을 했는데 에듀테크를 활용하니까 손쉽게 아이들에게 빨리 피드백을 줄 수 있었다는 그런 장점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등교 상황에서는 아이들이 그 초고를 그대로 평가할 수 없기 때문에 초고를 활용한 그런 확장적 글쓰기, 예를 들면 학생들이 효과적인 의사소통에 대한 주제로 글을 썼다면은 자신 주변에서 그러한 기술을 가장 효과적으로 사용하는 사람이 최근에 누가 있었는지를 덧붙이고 그다음에 문법 사항이라든지 여러 가지 조건을 달아서 했기 때문에 확장적 글쓰기가 이루어졌고요. 그 후에 다시 등교했을 때는 또 학생들이 패들렛에 발표 자료 슬라이드를 만들어서 공유, 게시했다가 그걸 이용해서 발표하는 과정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거의 시간상으로는 1개월이 넘는 5주, 4주에 걸친 작업이었어요. 그래도 아이들이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고 거의 축제 같은 분위기로 마무리할 수 있어서 아주 행복한 경험이었습니다. 지금 말씀을 들어보면 각 단계 학생들이 이제 점프할 수 있는 요소마다 정말 단계를 꼭꼭 밟아가면서 선생님께서 아이들 성장을 이끌어내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정말 궁금합니다. 네, 저는 더 궁금한 부분이 학생들이 그래서 그 결과물이 어떻게 나왔을까, 그리고 학생들이 그 과정은 어떤 모습으로 보여줄지 굉장히 궁금한데요. 빨리 영상 보고 싶네요. 다 같이 영상 보시죠. So after the pandemic, I want to go trip with my friends, maybe China, Japan. It doesn't matter anywhere. Thank you.
In the conclusion, both of these sound really impossible now, but I believe that it will happen in the near future. Thank you for listening. 어려운 점이 분명히 있었는데 제가 뭐 학원에 다녀서 영어를 잘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영어 작문을 일단 자기가 느끼는 대로 일단 아는 대로 한번 해보면 선생님이 다음에 등교해 주셨을 때 틀린 점이나 고쳐야 할 부분을 다 첨삭을 해주셔서 나눠주셔서 그거를 보고 다시 수정을 하면서 다시 점검을 할 수 있었던 것 같고요. 그 다음부터는 이제 발표를 하려고 그 이제 자기가 첨삭한 걸 다시 보면서 점검하고 다시 암기를 하면서 더 자연스럽게 할 수 있기 위해 노력을 했었던 것 같아요. 네, 도움될 것 같아요. 왜냐면은 저희는 이제 약간 발표할 일이 많잖아요. 어디 대학교에서 강연을 하거나 아니면은 회사에서 발표를 하거나 이럴 때 꼭 필수적으로 이런 경험을 해야지 이렇게 말을 잘하고 지금처럼 더듬지 않게 말을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약간 이런 유의 수업은 약간 필수적인 것 같고 안 하더라도 꼭 집에서 한 번씩 거울 보면서 웃으면서 하면 좋겠습니다. 저 학생에게 영어 수업이란 어떻게 느껴졌을까요? 제가 상상만 해도 살면서 계속 생각이 날 것 같아요. 내가 누군가 앞에서 이런 이야기를 해봤지. 우리가 온라인에선 글쓰기와 장문이라 그래서 저는 주로 글쓰기와 장문 글 쓰고 그걸 이제 또 평가하고 그걸로 이제 끝날 거라고 생각했었는데 온라인에서의 어떤 장점을 잘 살리고 오프라인에 와서 자신이 다 한 번씩 발표를 해볼 수 있는 기회를 갖고 많은 군중 앞에서 하는 기회를 갖는다는 게 굉장히 좀 감명 깊게 봤습니다. 수영쌤, 어떻게 보셨나요? 글쓰기뿐만 아니라 이제 말하기까지 쭉 이어서 진행을 하셨던 것 같은데 특별한 이유가 있으실까요, 선생님? 네, 그 대부분의 경우에 영어 수업 시간에 영어 글쓰기에 주력을 하다 보니까 언어가 살아있는 언어가 아니라 문자 언어로서만 기능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저는 아이들이 자신이 선택한 주제를 흥미롭게 써나갈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글에 공감 댓글도 쓰고 서로 발표하는 과정도 거치면서 언어가 살아있는 것이다라고 하는 경험을 실제로 시켜주고 싶었기 때문에 그런 언어는 살아있는 것이다. 그리고 언어는 이렇게 언어다. 진짜 그야말로 언어로 소통의 도구다. 공부로 네네. 글로 배우고 그런 게 아니라 자기 이야기 그리고 자기 이야기를 글로 쓰고 말하고. 혜성쌤 어떻게 보셨나요? 저는 이제 그렇게 이제 말하기로 연결시키는 부분도 좋았는데 아까 여학생 인터뷰를 보면 첨삭지도라는 얘기가 볼 수 있었어요. 근데 저도 이제 수업을 하다 보니까 아이들과 이제 개별적 피드백 이런 거 되게 중요하다 생각이 들지만 생각보다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시간을 다 쓰다 보면 저녁이 없는 삶을 살기 하다 보니까 사실 쉽지 않은데요. 혹시 그렇게 개별적 피드백을 할 수 있는 첨삭 지도를 할 수 있는 좋은 팁 이런 거 있을까요?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은 원고 첨삭이 맞아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하지만 온라인 상황에서는 아주 혁신적인 기술을 사용할 때 효과가 어떤 기술이시죠? 막강합니다. 무슨 기술이죠? 저는 이제 구글 클래스룸에 그 구글 문서 수정 기능, 제한 기능을 사용해서 저 보이고 있네요. 첨삭을 하는데 네네. 마우스 커서만 갖다 대면 저절로 수정해주는 그런 기능이 있어가지고 사실 손쉽게 첨삭이 가능합니다. 근데 단 글이라고 하는 것이 언어적 오류의 정정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글 전체의 흐름 그리고 적절한 어휘를 썼느냐 이런 것이 관건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수정하고 돌보는 데는 조금 시간이 걸리는 편입니다. 수행평가 사전활동에서 원고 첨삭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거는 학생과 개별적으로 만나는 소중한 기회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오류 수정이 없을 때 그 언어적 오류가 고착화되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예방하기 위해서 몇 년 전부터 실시를 해왔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교사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언어적 오류를 줄일 뿐만 아니라 그 또래가 쓴 글을 보면서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표현하는지를 통해서 배우는 것이 상당히 큰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그 글에 대해서 칭찬하는 글, 공감 댓글을 통해서 서로 응원하는 그런 관계를 형성할 서로가 때 서로에게 네네. 칭찬 댓글 네. 그런 것들을 네네. 하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자신감이 회복되는 그런 과정을 경험을 했고요. 그러니까요. 지금 온라인 수업 기간 동안 아이들의 학습 격차 또는 이런 이렇게 차이가 계속 갈수록 커지고 있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한마디로 그거는 학생 한 명 한 명 수준에 따라서 맞추기가 굉장히 힘든 상황이었다라는 걸 뜻하죠. 근데 거기에서 개별 피드백 그리고 동료 피드백 이런 것이 즉각적으로 된다는 것 자체가 학생들에겐 그 어떤 학습 격차나 그런 것들을 좀 줄일 수 있는 큰 요인이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해요. 네, 맞는 네. 말씀이신 것 같아요. 그래서 네. 한번 기회가 되면 제가 논술형 평가에서 활용을 해보고 싶어요. 저는. 이게 쉽게 엄두가 잘 나지 맞아. 않아요. 아니잖아요. 쉽지 않죠. 다 개별적인 네. 첨삭과 피드백이 어려운데 저 인터뷰에서도 보면 학생들 만족도가 상당히 높아 보여요. 우리 선생님이 내 글을 일일이 첨삭해 주셨다는 거에 대해서 감사함을 느끼는 것 같습니다. 아까 그 좀 어려울 수도 있었던 그거를 어떤 도구를 활용해서 그거를 좀 가능하게 해줬다. 그리고 지속 가능하다라는 것. 왜냐면 예전엔 계속해서 한 명 한 명 이렇게 해주는 것이 참 쉽지는 않았었던 것 같은데 거기에 그런 기능들, 다양한 기능들을 하면 선생님이 또 수업의 본질에 좀 더 다가서게 만들 수 있는 어떤 좋은 기회가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부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것 중에 기억나는 게 학생들의 어떤 좀 축제 같은 한 학기 길게 어떤 프로젝트형으로 갔다라는 거. 경기도교육청이 현재 추구하고 있는 방향성 중에 하나가 어떤 융복합 수업 그리고 프로젝트형 수업 어떤 실생활과 연결된 수업 이런 것들인데 이런 것들을 잘 살리고 한다면 학생들이 어떤 내가 주인공이 되는 축제 같은 수업 축제 같은 학교가 될 수도 있겠다. 학생들이 느낄 때는 그렇게 될 수 있겠다라는 좀 희망을 느껴봤습니다. 네, 멋지시네. 잘 봤습니다. 네, 좋아요. 지금 현재 우리 영어 선생님의 학생이 주인공인 교사가 조력자가 되는 그 수업에 대해서 잘 봤는데요. 너무 감명 깊었던 부분들이 많습니다.